어서오세요. 클릭 수학의 클쌤입니다. 너희들 1학년 때 수학 상하를 배웠잖아. 상하를 바탕으로 기본 내용으로 해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에서 배워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마 제일 쉬운 과목이 수학 1이 아닐까 싶어. 왜냐하면 우리는 지수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알거든. 그리고 지수와 로그는 원래가 한 내용이야. 그리고 삼각함수도 우리가 좀 배웠었잖아. 뭐 1사분면에 대해서만 제한해서 배우긴 했지만은 여기에 적용되는 규칙들이 결국에는 다 같이 적용이 되는 거거든. 그리고 수열은 그냥 수를 나열하는 거라서 이 단어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몇 개 공식 외울 게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수학에 부담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문과 계열의 성향을 가진 친구라든지 누구라도 수학 1 정도는 다 잘 해낼 수 있는 교과목이야. 노력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수학은 항상 개념 이해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 개념 이해 후에 문제를 다루면서 내가 어설프게 이해한 개념을 계속 문제를 통해서 다져나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2학년 내용과 3학년 내용은 현실적으로 학년 구분이 따로 없거든. 그래서 두 학년 내용을 최대한 빨리 끝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진도를 나갈 겁니다. 뭐 옛날에는 그냥 2학년 끝날 때 2, 3학년 내용이 동시에 다 끝났었어. 뭐 이과 같으면은 한 4과목 정도? 굉장히 뭐 빨리 나가는 거지. 한 학기에 2과목씩을 나가버리니까. 그래서 3학년 때는 뭐 하는데요? 3학년 때는 그냥 시험 대비해. 계속 모의고사 보고 시험 대비하고 뭐 총복습 이런 거 하고. 근데 지금 그나마 학과 교육까지 좀 따라가다 보니까 요즘에는 추세가 3학년 1학기까지도 진도를 나가는 그런 추세인데 아마 여러분들 선택 과목 택한 사람들은 3학년 1학기까지 진도가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공통 과목은 다 2학년 때 끝나는 거니까 자, 이거는 그 정도로 난이도가 어렵지는 않다. 누구나 노력만 하면은 노력하에 따라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과목이다. 알겠지? 자신감을 가지고 같이 가봅시다. 오늘의 주제는 거듭 제곱 그리고 거듭 제곱근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너희들 이런 거 배웠지? 2 더하기 2 더하기 2 똑같은 값을 3번이나 더하고 있네. 이렇게 비효율적인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얘를 어떻게 공부했냐면 똑같은 값을 3번 더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의 표기를 이렇게 할 겁니다. 2 곱하기 3으로. 그래서 얘는 등장하는 값이고 얘는 반복되는 횟수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발전된 게 2 곱하기 2 곱하기 2 또 똑같은 값을 여러 번 곱하고 있네. 참 비효율적이네. 귀찮네. 얘도 3번 곱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도 어떻게 표기하냐면 2를 몇 번? 3번 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같은 값으로 등장하는 대상이 되는 거고 얘는 반복되는 횟수를 말하는 거지. 이게 오늘 할 내용이야. 그래서 이때 같은 값으로 등장하는 이 수가 되는 2를 뭐라 부르냐면 밑 그리고 몇 번, 몇 회가 되는 요 3을 뭐라 부르냐면 지수라 부르는 거지. 그래서 2의 세제곱 지수는 서수로 있는 거고 2의 3제곱이 아니고 세제곱 요 2는 이 3보다 밑에 있어가지고 그냥 밑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실수를 여러 번 반복해서 곱한다. 즉, 뭐 A가 실수일 경우에 A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곱한다. 곱하기 할 건데 몇 번 곱하냐면 이 횟수가 일반적으로 n번 되기 곱한다라는 표현을 쓰거든. 몇 번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a의 n제곱이라고 표기를 할 거고 이렇게 여러 번 곱하는 것을 거듭 제곱이라 말을 하지. 거듭 제곱. 거듭해서 여러 번 곱한다. 거듭 제곱.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다 어느 정도 익숙한 정도로 익혀져 있는 상태일 겁니다. 그지? 근데 여기서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모르고 있는 내용이 하나 있을 거야. 어떤 내용이냐면
이 지수 있잖아. 이거 너희들 생각을 해봐. 아, 내가 지수로 썼던 값이 어떤 수였지? 가만 생각해보면 뭐 제곱, 세제곱, 네제곱 이런 수만 썼을 거거든. 그게 어떤 수입니까? 그게 자연수야. 지금까지 써왔던 지수가 다 자연수였을 거야. 근데 이게 자연수가 아닐 수도 있습니까? 자연수가 아닐 수도 있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거 있잖아. 뭐 A, 실제 숫자를 예를 들어줄까? 더 알아보기 쉽게.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5제곱을 계산하라 그러잖아.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계산하면 돼. 2의 지수끼리 빼기 하면 돼. 2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원래는 나누기 계산은 지수끼리 뺄셈이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냐면 뒤에 있는 지수가 더 커요 해가지고 2에 뒤에 있던 지수 빼기 앞에 있던 지수를 분모에 쓰고 분의 1을 해버렸다는 거지. 결과물이 뭐가 되는 거야? 2의 제곱분의 1. 이런 계산을 해왔거든. 왜 이렇게 편한 계산을 놔두고 이렇게 번거롭게 분모에 써야 하는 이런 계산을 했냐면 여기는 지금 지수가 자연수가 아니잖아. 여기는 자연수고. 근데 우리는 그동안 자연수밖에 못 쓰는 제약이 있었거든. 그래서 한 번에 빼기 하면 끝나는 것을 이렇게 못하고 거꾸로 해가지고 분모에 넣어가지고 이런 계산을 해왔다는 거지.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렇게 지금까지 계산을 해왔었어. 근데 이제 이번 시간에는 지수에 대한 여러분들이 알던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이고 다음 시간이 되었을 때 너희들에게 자유를 줄 거야. 지수를 실수 범위 내에서 네가 쓰고 싶은 거 아무거나 다 쓸 수 있게 자유를 팍 풀어주는 거지. 얼마나 좋아. 이제는 지수를 자연수만 국한해서 쓸 필요가 없어. 내가 쓰고 싶은 수 쓰면 돼. 마음대로 계산할 수 있어.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야. 그 전에 지금까지 배워왔던 지수에 대한 내용을 한 번은 복습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자. 그래서 이 지수들을 계산함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그 법칙에 의해서 이런 규칙으로 지수들이 계산될 겁니다 하고 아마 그런 지수 법칙이라고 해서 써왔던 공식 같은 것들이 있을 거야.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밑이 같은데 여기에 몇 번 곱하고 몇 번 곱했다.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밑이 똑같고 몇 번 횟수를 m과 n을 더해줘라. 지수는 더하게 한다. 뭐 예를 들면은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4제곱 그러면 이라는 수를 결국에는 3번, 4번 연속으로 총 몇 번? 총 7번 곱했습니다 하고 이런 계산을 해줘라. 배웠었지. 두 번째는 나눗셈 있을 경우에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인데 얘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그냥 a의 m 빼기 n제곱으로 끝나버려. 다음 시간부터는 뭐 어떠한 경우가 나오더라도 그냥 m 빼기 n제곱 하면 끝나버리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지수로 쓸 수 있는 값이 우리는 자연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게 지수가 자연수가 나오는 경우에는 이렇게 m이 더 커가지고 자연수가 나오는 경우에는 이렇게 썼었고 그리고 m과 n이 같다 그러면은 결국 분모의 값과 분자의 값이 똑같은 경우니까 얘는 자연적으로 값이 1 되는 수밖에 없는 거지. m과 n이 같다 그러면 분모 분자 같은 거니까. 근데 n이 m보다 더 클 경우에 그때는 지수를 자연수로 만들기 위해서 n 빼기 m을 했다는 거야. n 빼기 m. 그래야지 이 나오는 지수 결과물이 자연수가 되니까 얘분의 1 언제 m보다 n의 값이 더 클 때. 그래서 나눗셈에서는 이러한 규칙을 적용시켜 왔었다. 세 번째는 어떤 수의 거듭제곱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전체를 또 제곱하라 되어 있는 경우 있잖아. 그때는 지수끼리 뭐 한다? 이때 지수끼리 곱한다. 곱해서 나타내시오. 만약에 2의 세제곱이 있는데
요 전체를 4제곱한다. 그러면 2에 3 곱하기 4, 2에 12제곱 이렇게 계산하시오. 왜 그런가는 이전 학년 내용 찾아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을 4번 곱한다. 그런 원리가 있었지. 지금은 뭐 시간상 일일이 다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그런데 만약에 안에가 한 개가 아니라 값이 A도 있고 B도 있어. 그리고 전체를 제곱할 건데 만약에 제곱이고 세제곱 예를 들어 볼까? 이럴 때 또 뭐 하나는 숫자 말고 하나는 문자로 두자. A제곱이고 B는 M제곱이야. 일반적으로. 근데 전체를 또 N제곱 하고 있어. 이럴 때는 어떻게 푼다 그랬지? 이럴 때는 이 지수를 각자 지수에 다 곱한다. 한 개 있을 때 지수 분배하는 것처럼 2개, 3개 있더라도 안에 있던 값들이 다 곱하기 되어 있을 경우에는 지수를 다 분배해서 곱한다. 그럼 결과물이 A의 2n 곱하기 B의 mn이 되는 거지. 그런데 이게 분수꼴로 나오더라도 똑같은 규칙이 적용이 된다. B분의 A. 이번에 얘를 뭐 세제곱 해볼까? 그리고 얘를 m제곱 해보고 이 전체가 n제곱 되어 있다. 그러면 역시 분배한 것처럼 분모와 분자의 지수에 다 n을 분배해 주는데 결과물은 b에 3이랑 n 곱하면 3n제곱 그 다음에 a에 m과 n을 곱하면 mn제곱이 되겠다. 그리고 분수꼴 나왔을 경우에는 뭐 표현을 굳이 안 하더라도 항상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용을 다룬다는 것.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그 전에 다 배웠었지. 그래서 복습을 한번 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해보는 거고 또 우리가 중3 때 배웠던 이런 게 있지. 거듭 제곱 근. 어떤 근이야 근. 근데 거듭 제곱해서 나오는 근. 뭐냐면 우리 중3 때는 제곱근밖에 안 배웠었거든.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런 얘기가 있었지. 이렇게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넓이가 2가 됩니다. 얘는 정사각형이야. 넓이가 2인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한다면 과연 x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얘를 처음 접했을 때는 뭐 루트 이런 거 모르니까 그런 말 못하고 뭐 1점 얼마 하다가 막 답이 안 나고 그랬었지. 그래서 얘를 표기하면은 한 변의 길이가 x니까는 얘는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이 2가 되는 x값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값을 찾는데 유리수 내에서는 찾아지지 않아서 답을 못 냈지만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얘는 유리수가 아닌 다른 수로 표현이 가능하더라. 그래서 그 표현 방법을 루트에서 r자를 따가지고 근호를 써서 표현하기로 했다. 그래서 뭐 하면 제곱하면 얼마가 되는 수? 2가 되는 수. 그래서 x가 루트 2가 된다 그러면 이 정사각형의 넓이가 2가 됩니다. 뭐 이렇게 배웠었지. 그래서 얘를 읽는데 이 앞에 사실은 2가 있는데 근호를 쓸 때 앞에 조그만 요 숫자가 2가 제일 흔하게 나오거든. 그래서 2는 생략을 하고 쓰기로 하자. 만약에 2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면 세제곱 근 그러면 그때는 값을 써줘야 돼. 그래야지 세제곱인지 아니까. 세제곱 근 2. 이건 뭐냐면 몇 번 곱하면 3번 거듭제곱하면은 얼마가 되는 수? 2가 되는 수. 이 뜻이야. 아마 처음 듣는 친구도 있겠지만은 중3 때 개념 설명 제대로 들은 친구들은 아마 들어봤던 내용일 거야. 4가 있으면 4제곱근 4제곱근 이번에는 그 너희들 알 수 있는 수로 한번 표기해 볼까? 4제곱근 16 이런 거 4번 곱하면 16이 되는 수 누가 있지? 2 2랑 4제곱근 16이랑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앞에 있는 것만큼 거듭 제곱하면은 알맹이가 되는 수 걔를 이렇게 근으로 써가지고 나타내기로 했다. 그지? 그리고 이거 2보다 작은 뭐 1제곱근 이런 건 없습니다. 그거는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얘처럼 어떤 수가 있는데 얘를 n제곱을 했어. 근데 걔가 실수 a 이렇게 나와. 그러면 우리 x를 어떻게 부르냐면 n제곱하면 a가 되는 수. n제곱하면 a가 되는 수. 그래서 a의 n제곱근 이렇게 불렀거든.
a의 n제곱근. 얘를 글로 한번 써볼까?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제곱이었을 경우에는 a의 제곱근, 그래서 중3 때는 a의 제곱근과 제곱근 a를 구별하라, 구분하라 이런 문제도 막 나오고 그랬었지. 근데 이런 표현 가지고는 그 뜻을 처음부터 명확하게 바로 알아듣기가 좀 불편해서 어떻게 재해석하라 그랬냐면 n제곱하면, 즉 제곱하면 a가 되는 수, 이렇게 바꿔서 이해를 하라고 말해줬을 겁니다. 제곱하면 a가 되는 수. 근데 이게 제곱이 아니라 세제곱, 네제곱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n제곱하면 a가 되는 수. x가 누군데? n제곱하면 a가 되는 수잖아. 그지? 근데 결국에는 이것도 a 이항 하면은 x에 대한 방정식이거든. 미지수 x 나오지요. 그 다음에 a는 상수가 되지요. 능력꼴 되니까. 그래서 얘를 이러한 방정식의 이 x를 이러한 방정식의 해입니다. 근입니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했던 게 뭐냐면 x의 제곱은 3 이렇게 나오면 제곱하면 3이 되는 수. 그래서 x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앞에 물론 2가 생략되어 가지고 읽을 때는 루트 읽거나 또는 제곱근 3 이렇게 읽는 겁니다. 제곱해서 3이 된다. 그러면 제곱이 여기 들어가는 거고 3은 안에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의 해의 개수는 2개거든. 그래서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2개 나와. 이제 이게 왜 2개 나오는지는 요 설명, 예를 들고 난 다음에 바로 또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이런 거 했었잖아.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제곱했는데 뭐 4 나온다. 그럼 원래는 얘도 마찬가지로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제곱근 이는 생략하고 4 되는 건데, 이 제곱근 4라는 값 자체가 근호 없이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해서 표기했던 거고, 그러면 이 n이라고 하는 것은 2만 들어가는 거였으면 그냥 x의 제곱은 a라고 썼겠지. 중3 때처럼. 근데 2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제곱도 들어간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x의 세제곱이 8. 그럼 x는 누군데? 당장 생각나는 것은 2 하나 있지. 나머지 두 개는 이게 3차 방정식이거든. 해가 3개 나와야 되거든. 근데 해가 1개밖에 안 나왔네. 나머지 두 개는 어디 갔어? 나머지 두 개는 허수로 나오기 때문에, 허근이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바로바로 답을 못해. 계산해봐야 돼. 나머지 두 가지는 허근으로 나온다. 그 허근 실제로 존재하나요? 존재합니다. 허근 찾기 한번 해볼까?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 있겠지. x의 세제곱인데 8을 이항해서 마이너스 8, 즉 2의 세제곱은 0이 될 것이고, 세제곱의 방이네. 세제곱 빼기 세제곱. 그러면 3차 방이니까 1차 방과 2차 방으로 구분하라 그랬죠. 1차 방, 그리고 2차 방, x만 2차, 섞어서 2차. 섞어서 2차는 부호 반대로. 다음에 2만 2차. 2만 2차니까는 2의 제곱은 4는 빵.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근이 실수근, x는 2가 나온 거고, 여기도 0 만들어주는 근이 존재하거든. 그럼 그 근이 누군데요? 1차 계수 짝수네. 그럼 짝수 근의 공식 쓰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는 b'이 1 될 거 아니야. 그래서 a분의 1분의 b'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에이, 다시 마이너스 b'. 잠깐만. 나 좀 급했네. sorry.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여기 쓸라 했던 걸 여기 써버렸네. b' 제곱 마이너스 ac, 그럼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4. 어라, 근호 안에가 음수네.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허근이 나온다는 말이었어. 3차면은 근이 3개 나와야 돼. 그리고 여기서 표기를 위에 것처럼 똑같이 따라 해보면 이렇게 표기 가능하거든. 제곱하면은 3이 되는 수잖아. 그래서 앞에 근호 앞에 제곱이 붙고 3이라고 하는 값을 근호 안에 넣어버렸지. 그렇게 쓰기로, 근호 루트를 그렇게 쓰기로 약속을 한 거잖아. 그럼 얘는 세제곱하면 8 되는 수지. 그러면 세제곱하면 하고 루트 써야 돼. 이 앞에 제곱이 여기 원래 제곱이 있었던 것처럼 세제곱하면 얼마가 되는 수? 8이 되는 수. 그래서
세제곱근 8이라고 읽고 실제 얘 값은 정리하면은 얘가 되는 거야. 왜냐면 얘는 세제곱근 2의 세제곱이거든. 우리 제곱근 2의 제곱이면 제곱 떼어가지고 는 2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세제곱하면은 2의 세제곱이 되는 수래. 그럼 누구를 세제곱해야 2의 세제곱이 돼? 2를 세제곱하면 2의 세제곱이 돼. 말장난 같나? 근데 원래 뜻이 그렇잖아. 근데 얘가 지금 3이잖아. 3은 무슨 수야? 어려운 수가 아니고 3은 홀수.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하다. x의 세제곱은 우리가 제곱하고 쓸 때는 꼭 여기가 양수가 왔었잖아. 근데 이게 홀수가 와버리면은 마이너스도 올 수 있어. 얘를 근롤 써가지고 표현해볼까? x가 얼마 나오는지. x는요, 세제곱하면은요, 얼마가 나오는 수? 마이너스 8이 나오는 수예요. 그럼 얘 표기는 세제곱하면요, 마8은 얼마에? 마2의 몇 제곱? 세제곱. 그러면 약속대로 세제곱하면은 마2의 세제곱이 나오는 수니까 누구를 세제곱하면? 마2를 세제곱하면 마2의 세제곱이 나온다. 그래서 얘는 마2.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 식의 한근, 즉 실근은 마이너스 1로 나오고 나머지 두 가지는 또 허근으로 나와. 그 허근이 누구냐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될 거야. 왜냐하면 위에서 여기 1창의 개수의 부호만 다르게 나올 거거든. B'이 여기선 1이니까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니까 1 이렇게 나올 거야. 나머지 똑같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 개의 근이 나옵니다. 세제곱하면 마팔되는 수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쌤, 근호하네요. 그전에는 음수가 들어가면 안 됐는데 지금 음수 들어가도 돼요? 돼. 언제 되냐면 홀수차 제곱할 때. 짝수차 제곱하면은 플러스도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도 플러스 되지만 홀수차 제곱하면 플러스는 플러스대로 가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는 없다는 거지. 4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실수가 없다는 거지. 3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는 있어. 마이너스 3번 곱하면 마이너스 살아있어. 5번 곱해가지고 음수가 되는 수 있어. 마이너스를 5번 곱하면 음수가 돼, 그대로. 그래서 지수가 홀수일 경우에는 근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가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마이너스를 홀수번 곱하면 마이너스번 그대로 살아나기 때문에 홀수번 제곱해서 거듭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경우는 있다. 알겠니? 그게 이제 중3 때랑 또 약간의 차이점이겠지. 근데 우리는 여기서 뭐에 조금 더 집중해서 볼 거냐면 실근의 개수를 조금 더 집중해서 보고 싶어 해. 실근의 개수. 그래서 그 차이가 어디서 나는 거냐면 요 지수가 짝수일 때 실근의 개수와 홀수일 때 실근의 개수가 약간 다르게 나와. 그래서 이 지수가 짝수일 때 실근의 개수가 몇 개 나오는지 홀수일 때 실근의 개수가 몇 개 나오는지를 알아보도록 하자. 그래서 식이 x의 n제곱은 a 이렇게 나올 때 이 가운데 등호 있으니까는 x의 n제곱의 값과 a의 값은 서로 같다는 말이 되겠지. 그래서 이 x의 n제곱이 가지는 값과 a가 가지는 값이 똑같으므로 이 똑같은 값을 우리가 y하고 치환을 해두자는 거지. 그러면 두 개씩이 나오겠지. y는 x의 n제곱이라는 식과 y는 상수 a, 실수 a 이렇게 나오는 두 개씩이 나오겠지. 근데 이 두 개씩은 y는 하고 정리됐기 때문에 함수라고 볼 수 있겠지. 첫 번째 뭐 할 거냐면 첫 번째는 n이 짝수일 경우 요 식에서 지금 지수에 대한 정체 때문에 뭔가 다른 특징이 생기는 거거든. 그래서 이 n이 짝수일 경우 만약에 n이 짝수라 그러면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n이 짝수인데 a가 0보다 커. 그러면 실근이 두 개 나와. 누구누구 나와요? 플러스 n 제곱근 a n 제곱하면 a가 되는 수 그리고 마이너스
n제곱 근 a. 이 전체를 n제곱하면 어차피 짝수차 제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돼버린다는 거지. 그리고 n제곱하면 a가 되는 수이기 때문에 전체 n제곱하면 a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실수는 이렇게 두 개 나와요. 두 번째, a가 0일 경우에 a가 0이면 똑같은 수를 거듭해서 곱했을 때 는 0을 되는 수는 뭐밖에 없어? 0밖에 없어. 그지? 이때는 뭐 다른 계산하지 않아도 n번 거듭적입해서 0 되는 수는 0 한 개밖에 없어요. 가 되는 거고, 남아있는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a가 0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중3 때 했던 거는 x제곱하면은 여기 음수 마이너스 4 같은 거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a가 음수일 때 실근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보고 나면 쌤 그럼 그거 왜 그래요? 라는 의문이 드는 거잖아. 그래서 옆에 그래프를 그려놨는데 요 깔맞춤 해놨습니다. 요 색깔은 y는 x제곱, 안에 들어가는 요 약간 붉은 색깔 띠는 요 색깔은 y는 x 4제곱의 그래프야. 뭘 예를 든 거냐면 이 지수가 짝수일 경우에 2, 4 이런 짝수일 경우에 이렇게 제곱, x 4제곱, x 6제곱 이렇게 짝수면은 다 이런 포물선으로 그려져. 모양은 약간 포이나 이런 모양은 약간 다르지만 형태는 다 이런 형태를 띄어. 그래서 누구의 그래프가 얘가 되냐면 여기 y는 x의 n제곱, y는 x의 제곱, y는 x의 4제곱, n이 짝수면은 그래프가 다 모양이 이렇게 나와. 그리고 y는 a인데 a가 실수니까 이게 지금 양수일 때 0일 때 음수일 때 그걸 따지는 거잖아. 얘는 상수 함수라서 x축과 평행한 그래프가 나오거든. a가 만약에 2다 그러면은 여기가 2야.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겠지. 잠깐만. 그래프가 엄청 두껍게 나오네. 이렇게. 만약에 여기가 2다 그러면 근데 여기 지금 a가 그랬으니까는 양수 a가 이 값이다라고 해석을 하자는 거지. 그러면 이게 제곱의 그래프든 내제곱의 그래프든 이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 몇 개 나와? 두 점이 나오지. 교점이. 그럼 이 교점의 x좌표 되는 요 점과 요 교점의 x좌표가 되는 요 점이 바로 요 값이 되는 거야. 한 개는 n제곱근 a이고 얘는 이 꼭지점이 원점이라 y축 대칭인 그래프거든. 해서 좌우의 폭이 똑같아서 마이너스 n제곱근 a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빨간 것도 교점 두 개 나오고 몇 제곱을 하더라도 짝수차 제곱이면은 교점이 두 개씩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실근이 두 개 나온다가 결론이야. 그런데 a가 0이 돼버리면은 그래프가 가운데에 이렇게 x축 위에 겹쳐져서 그려지거든. 교점 몇 개? 교점 한 개. 요 색을 좀 달리 해볼까? 어, 이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빨간색 한번 해볼게. 이게 x축 위에 그려지거든. 교점이 한 개 나와. 0, 0 한 개. 그래서 실근은 0이란 값 한 개 나온다는 거고 a가 음수면은 y는 a 할 때 이 a가 음수라서 그림이 어디에 그려지냐면 요 밑에 그려져. 요 밑에 어딘가 음수를 지나가면서. 그래서 이 값이 음수인 a가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이렇게. 그러면 그래프와의 교점이 한 개도 생길 수가 없잖아. 단 한 개도 나올 수가 없지. 그래서 실근이 없어. a가 음수면은 그래프와의 교점 자체의 교점의 x좌표 자체가 근이 되는 건데 a가 음수면은 근이 나올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a가 0보다 작을 때는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n이 짝수가 아니라 n이 홀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실근이 전부 다 한 개씩만 나와. 실근이 한 개. 그 어떤 실근이 나와요? 그냥 n제곱근 a라고 하는 실근이 한 개만 나와. 그래서 아까 뭐 예를 든 것 중에서 뭐 x의 세제곱은 아까 8 이런 거 있었잖아. 그럼 얘를 만족하는 실근이 누구였냐면 x는 세제곱근 8. 그래서 안에가 2의 세제곱이라서 세제곱과 세제곱근이 소거되어서 2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요거 한 개. x의 세제곱 어떤 수를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8 된다. 그럼 x는 누군데?
세제곱근 마이너스 8. 그래서 얘도 마이너스 2로 나왔었고, 근이 한 개씩만 있는 거라는 게 아니라 실근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x에 5제곱해서 뭐 7이 된다. 그럼 x는 누군데? 이 5제곱에서 7 되는 수 중에서 실근이 한 개밖에 없는데 그 실근이 5제곱근 7이라는 수라는 거지. 그럼 얘는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얘를 좀 궁금증을 알아보자. 얘는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n이 홀수일 때, 즉 x의 세제곱, 5제곱 이런 것처럼 홀수일 때, 이게 지수가 홀수가 돼버리면은 그래프 모양이 다 이렇게 나와. 원점 대칭으로. 일반적으로는 이제 요 정도의 사이즈만 보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얘가 작고 막 길게 뻗어나가고 이렇게 그리진 않지만 이제 전체 크기에서 보면은 다 대충 이런 안으로 파고 들어가진 않고 이렇게 점점 다가오면서 원점에서 만나고 원점 대칭이 되어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거든. 세제곱, 5제곱, 7제곱 이런 그래프들이. 그러면 요 그래프하고 y는 a하고 교점 찾는 거잖아. 그래서 만약에 y는 a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a가 양수다. 그럼 양수의 어떤 값을 가지기에 이때 얘가 a다. 그리면은 뭐 세제곱이든 5제곱이든 어쨌든 교점이 한 개 나와. 그때 x좌표가 근이 되는 건데 얘가 n제곱 근 a라는 값을 가진다는 거지. 그리고 뭐 a가 0이야. 그러면 당연히 x축 위에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그러면 이 0.0에서 원점에서 교점이 나온단 말이지. 지금은 빨간선이 약간 밑으로 내려와 보이는데 그냥 이론적으로 봅시다. 이 0에서 서로 만나. 그래서 해가 0 되는 거고 a가 음수다. 그러면 아래쪽에서 x축보다 아래쪽에서 이런 직선이 그려질 텐데 얘가 음수 어떤 a 값이다. 그렇더라도 그래프와 만나는 교점이 한 개 나오거든. 그래서 이 교점에 해당되는 이 x값이 얼마냐면 n제곱근 a라서 이러한 실수값 한 개만 가진다. 되겠어요? 그래서 홀수차 제곱일 경우에는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a가 양수든 0이든 음수든 교점이 한 개씩밖에 안 나와. 그래서 실수의 값이 한 개밖에 안 나온다는 거야. 실수의 값, 실수의 근이. 나머지는 다 허수로 나오겠지. 쌤, y는 x 1제곱은요. 걔는 왜 안 해줘요? 걔는 뭐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거 없어. 한번 그려볼까? 자, 이렇게 해서 요 약간 형광빛 나는 얘가 y는 x 1제곱이라고 보자.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프 모양이 이렇다는 거 알잖아. 그래서 양수 a와 만나는 y는 a와 만나는 점이 교점이 한 개. 그래서 그때 근이 한 개. a가 0이라도 교점이 한 개. 역시 0,0에서 만나고 a가 음수라도 만나는 교점이 한 개밖에 안 나와. 1제곱이든 세제곱이든 5제곱이든 홀수차 제곱이면은 다 y는 a라고 하는 요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이 한 개씩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실근은 몇 개? 한 개 존재합니다. 그때 값이 누군데 n 제곱하면 a가 되는 수 a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에서 왜 n이 짝수일 때 홀수일 때에 따라서 요 a의 값에 따라서 실근의 개수가 달라지는지가 그래프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었다는 내용이야. 이해되지요? 그래서 어, 거듭 제곱근 그러면은 이제 그 값들이 루트를 벗어나지 못하고 주로 루트 안에 머물면서 뭐 몇 제곱근 하면서 얼마 나오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근데 근호가 없을 때 우리 뭐 그냥 일반적으로 실수 AB에 대해서는 지수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계산하세요. 이렇게 이런 법칙 성립합니다라고 연습 많이 해봤었는데 근호를 가지고 있는 얘들이 나왔을 때는 이 지수의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얘도 한번 정리해야 되거든. 사실은 이 근호 있는 상태를 더 많이 다룰 거잖아. 그래서 얘를 한번 정리해 볼게. 첫 번째, n제곱근 a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곱근 뭐 3이 있어. 근데 얘를 제곱을 내버리면 얼마가 되노? 제곱이랑 제곱근 사라지고 3이라고 나오겠지.
그러면 n제곱근 a라 그러면 얘를 몇 제곱 할 것 같아? n제곱 해버리겠지. 그럼 얼마가 된다고? 얘처럼 안에 있는 알맹이가 쏙 튀어나와서 a가 됩니다. 의미상으로 따지면 n제곱하면 a가 되는 수거든. 그래서 약속대로 n제곱을 해줬어. 그러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a가 되어줘야지. 두 번째, n제곱근 a 곱하기 n제곱근 b. 둘 다 근호가 있는데 근호 앞에 있는 요 제곱이 거듭 제곱이 같은 값이야. 그러면 얘를 한 번에 써버리고 근호에 a와 b를 곱해서 쓸 수가 있다. 한목에 쓸 수가 있다. 우리 계속 그렇게 해왔었잖아. 루트 2 곱하기 루트 3. 즉 앞에 원래 2가 있던 거였는데 제곱근 해가지고 2 곱하기 3이 된다라고 그 전부터 써왔었죠. 이게 곱이 성립한다 그러면은 나눗셈도 성립하는 거잖아.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n제곱근 해가지고 어떻게 표기할 수 있다 그랬냐면 근호 안에 한 번에 넣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곱근 3분의 제곱근 5가 있으면은 얘는 한 번에 제곱근 써버리고 3분의 5 이렇게 쓸 수 있었다라는 것을 그 전에 배웠었지? 다음 네 번째 n제곱근 a를 요 전체를 m제곱한 거 하고 그리고 n제곱근 하고 a 안에서 전체를 m제곱한 거 하고 서로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루트 2의 세제곱과 루트 2의 세제곱이 서로 같다 이거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 요 서로 같은 거지. 이 루트 2 세 번 곱했고 요것도 루트 2, 2이니까는 요거 따로 띄면은 루트 2, 루트 2, 루트 2 되는 거잖아. 그리고 근호가 두 개 붙어 있어. 이게 뭐 m제곱근하고 숫자가 얼마 있고 또 n제곱근 숫자가 얼마 있고 이런 상태가 아니라 그냥 근호만 두 개 나란히 붙어 있어. 세제곱근 그 다음에 제곱근 뭐 5 이런 것처럼 근호만 두 개 붙어 있는 거야. 그럴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같은 경우에는 m과 n을 곱해가지고 근호 앞에 한 번에 쓸 수가 있다. m 곱하기 n 제곱근 이렇게. 그리고 알맹이는 a였거든. 그렇단 말은 n 곱하기 n은 교환법 성립하니까 n 곱하기 m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 그래서 역시나 순서를 바꿔서 n 제곱근하고 m 제곱근 a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아. 어차피 얘도 n과 m을 곱해서 근호 앞에 한 번에 몰았을 거거든. 얘 같은 경우에는 3하고 2니까는 6제곱근 5하고 같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몇 제곱근 할 때 이 값과 안에 있는 알맹이 a의 이 값에 공통으로 몇 배가 되어 있어. 지금은 공통으로 p배 됐다고 볼 거거든. 공통으로 p배 되어 있어. 그러면은 얘를 같이 나눠볼 수가 있어. 앞에 있는 수와 지수를 수의 크기를 줄여볼 수 있다는 거지. 나누기 p 해가지고 그래서 p를 나눠버려서 n제곱근 얘도 p 나눠버려서 a의 m제곱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합니다. 단 p는 자연수일 때. 그래서 근호가 나오는 계산에서는 이런 성질들이 성립함을 알고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뭐 다 자주 나와. 다 사용되는 것이고 다 자주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얘들이 자연스럽게 사용될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좀 처음에는 하고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근데 문제 자체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문제 풀다 보면 연습이 될 거야. 그리고 얘들이 왜 성립하는가는 각 교재마다 그 증명들이 다 나와 있을 거거든. 지금 이 증명까지 하기에는 너무 강의가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요 증명은 생략을 할 테니까 각자 교재 보고 아 정말 얘가 성립하는구나. 그래서 이해가 되면은 그때부터 약간 뭐 외워서 쓰는 것처럼 써먹으세요. 알겠지? 한 번은 이해를 하고 지나가야 돼. 왜 성립한다는 것을. 교재마다 다 있을 겁니다, 설명이. 이해 안 되면 주변에 도움 받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내용 한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크기 비교. 이 근호가 있을 때 누가 더 큰데 이거 크기 비교, 대소 비교. 자, 양수 A, B에 대해서 만약에 A가 B보다 더 크다라면은 뭐가 성립하냐면 두 줄이고 화살표 있다는 것은 얘가 이렇게도 성립하고 거꾸로도 성립한다는 얘기지.
n제곱근 a와 n제곱근 b를 비교해 봤을 때 a가 더 컸잖아. 그럼 역시나 a가 더 크다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근호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얘들처럼 앞에 있는 거듭제곱 n의 값이 똑같아야지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거잖아. 만약에 얘들 다르게 나오면 어떻게 하지?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루트 3하고 세제곱근 4하고 누가 더 큰가 작은가 크기 비교를 해보래. 근데 이 거듭제곱의 앞에 있는 n의 값이 얘는 2고 얘는 3이라서 달라. 그럼 어떻게 해줘? 같게 만들어줘야지 알맹이가 누가 더 큰가 비교해서 누가 더 큰지 작은지 알 수 있거든. 그럼 2와 3을 같게 만들려고 그러면 제일 작은 수 중에 누가 있어? 2와 3의 최소 공배수인 6이 있겠지. 그래서 원래 제곱근 3이 있을 때 이 앞에 있는 2를 6으로 만들기 위해서 곱하기 얼마를 들어가줘야 돼? 곱하기 3. 여기에 3을 곱했다는 말은 요 안에도 뭐 알아? 세제곱하라. 왜? 요렇게 약분됩니다. 배웠잖아. 요 P 약분됩니다. 원래 세제곱근 A의 1제곱이었는데 이 곱하기 3 곱하기 3 가능하고 그렇다는 말은 약분도 가능합니다. 그 얘기거든. 그 다음에 얘하고 또 누가 있다고 세제곱근 4가 있다 그랬지. 세제곱근 4니까 요도 이 3도 얼마나 돼줘야 하냐면 6이 돼줘야 되거든.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계산해야 돼? 곱하기 2. 여기에 곱하기 1 했으면은 4에도 제곱 따라줘야지.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6제곱근 값이 3세제곱하면은 27 나오고요. 얘는 6제곱근 4를 제곱하면은 16이 나오겠네. 그래서 결국 뭐 비교하는 거냐면 n제곱 같게 됐으니까 알맹이만 비교하라. 27과 6, 16 누가 더 큰데? 27쪽이 더 크다. 되겠어? 그러므로 루트 3이 세제곱근 4보다는 더 큰 값이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공부한 내용 정리를 좀 해보면 이제 우리가 그 전에 알고 있던 지수 표현들 왜 이렇게 표현을 했었다. 그리고 의미가 뭐고 명칭이 뭐다. 근데 그전에는 지수에 자연수라고 하는 제약이 있었다. 우리가 알았던 몰랐던 제약이 있었다. 그리고 이 거듭제곱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루트를 왜 쓰기 시작했는가 그리고 루트 앞에 있는 조그만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뭔가 그래서 이게 제곱이 아니라 지금은 세제곱, 네제곱 막 나올 수가 있는 상태가 됐는데 그때 표기법이 원래 없으면은 제곱이 원래 있었던 거고 이름이 제곱이고 근이고 이 n이 3이면은 이게 세제곱 3이 조그맣게 들어가는 거고 읽을 때는 세제곱근이라고 읽는 거고 그리고 a가 된다 그러면 안에 a가 들어가는 거고 해서 얘를 읽을 때 이 x가 누군데? 라 그런다면 x는 a의 n제곱근 그 의미가 n제곱하면 a가 되는 수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이러한 방정식의 해라고도 볼 수가 있다. 이런 걸 배웠고 그리고 지수법칙 그전에 성립하던 거 여전히 성립하는 거고 근데 거듭제곱이 나왔을 경우 n은 이렇게 법칙이 성립하더라. 되겠지? 그리고 요 식에서 n이 짝수일 경우와 홀수일 경우에 이 a 값에 따라서 나오는 실근의 개수가 달라지는데 왜 달라지냐면 짝수일 때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고 홀수일 때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기 때문에 이 a 값에 따라서 두 개, 빵개, 아니 두 개, 한 개, 빵개 나오기도 하고 다 한 개 나오기도 하고 이러한 특징들이 있더라 라는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이 내용들이 자기도 연습장 두고 이렇게 써질 수 있을 만큼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연습장에 내가 아는 내용이 이렇게 쌤이 설명하고 판사하듯이 안 써지면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얘기야. 어설프게 알고 문제 어설프게 풀고 있다는 내용이야. 말이야.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더라도 좀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그리고 표현이 될 때까지 공부를 하세요. 표현이 된다는 판단하는 방법은 뭐 사람을 앉혀놓든 인형을 앉혀놓든 쌤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는 방법이 있고 막 설명하다 보면은 막히는 경우가 생기거든. 그럼 그 부분은 자기가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얘기고 백지에 그냥 써. 내랑 그 속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지.
막 이 내용은 이런 건데 막 이런 게 있고요. 막 이렇게 책을 안 보고 막 쓰는 거야. 써지면 아는 거고 안 써지면 그 내용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셔 가지고 백지에다가도 또는 우리 판수할 때 칠판에 뭐 안 써 있잖아. 그냥 책 없이 그냥 다 수업을 진행하거든. 그 정도로 알면은 개념상에서는 별 어려움이 없으니까는 목표를 그 정도로 두고 공부하라는 얘기야. 그리고 개념만 하고 끝내버리면 효과가 없어. 근데 지금 수업 들었으니까 개념서를 볼 수 있는 준비가 된 단계거든. 그래서 이제 개념을 보면서 자기만의 언어로 재해석해서 내용을 자기가 이해를 하고 이제 지나가야 돼. 그리고 요것만 하고 딱 끝내버리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개념을 이해했으면 바로 문제 적용시켜 봐야 돼. 그래야지 상호 보완되면서 개념이 더 탄탄해지고 문제 푸는 방법도 좀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거야. 개념만 따로 공부, 문제만 따로 풀이 이래버리면 효과 떨어집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방법이야. 우리 교과하다 보면은 과학 실험 되게 많이 하거든. 과학적으로 증명된 방법이니까 개념과 문제는 동시에 진행하세요. 그러면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 안녕.